예, 방금 초대받은 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많이 오셨네요. 아무래도 여성 개발자분이 오셔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제가 발표할 거는 그 부팅 시퀀스인데요. 그 여러분들 뭐 쉽게 그냥 컴퓨터 버튼 누르면은 바로 우분투 북소리 같은 거 드르동 나면서 바로 로그인 되잖아요. 그 12.04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 부팅되는 시간이.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뭐 우분투를 좀 오래 쓰셨거나 아니면 다른 리눅스를 좀 쓰셨다면은 그 이전에 쓰던 그 이닛 시스템이 시스템 5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왜 우분투에서는 그 업스타트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왜 업스타트를 쓰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뭐 조사한 바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뭐 예전에 나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부팅이라는 것 자체가 왜 부팅이 됐는지, 부츠 아시죠? 신발 부츠. 그 부츠를 신고서 나가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원이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부팅이라는 게 그 장화, 이 부츠를 신고서 나가서 일을 한다.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다라고 이제 그런 어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 동작할 때 한다는 용어를 부팅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부츠를 하나 넣었고요. 그 옆에 이제 펭귄이 부팅할 때 찾아보니까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림 하나 넣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제 다 텍스트고요. 예,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전원을 넣는 거죠. 컴퓨터에 전원을 넣으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건 x86이라는 걸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른 시스템도 많이 있거든요. ARM도 있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갖고 계신데 그 대부분 ARM이고요. 파워P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x86에서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바이오스가 동작을 하죠. 그래서 바이오스에 있는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실행이 되면 뭐 벨키나 뭐 F2나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바이오스 세팅 막 하잖아요. 뭐 하드디스크 뭔지, 뭐 부팅 시퀀스를 USB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아까 뭐 버추얼머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버추얼머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팅 시퀀스 잡고 바이오스 뜨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거기서 바이오스를 어떻게 이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바이오스가 실행이 됩니다. 바이오스를 실행이 되면 뭐 실제적으로는 CPU가 어떤 특정 번지에 있는 그런 코드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뭐 내용상은 그렇게 되고요. 예, 바이오스가 실행이 되면서 뭐 CPU 뭐 체크하고 메모리 체크하고 뭐 그래픽 카드, 뭐 USB 등등 그런 주변 장치들을 쭉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상이 있나 없나, 뭐 이상이 있으면은 처음에 삑삑삑 뭐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다 대부분 바이오스나 이런 데서 체크를 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 매체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플로피 디스크를 쓸 때 플로피 디스크로 부팅을 하냐, 뭐 하드 디스크로 하냐, CD롬을 하냐, 뭐 이런 게 있고, 요즘은 대부분 USB가 되죠. 뭐 플로피가 요즘 거의 없죠. 그래서 뭐 USB, 뭐 하드디스크, 뭐 CD롬 뭐 그런 매체로 해서 부팅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그 부트로더를 로딩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부트로더를 로딩을 해줄 때 그 우분투를 쭉 설치하다 보면 MBR에다가 뭐 부트로더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 쭉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MBR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MBR은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하는 거 약자고요. 그 부팅 매체의 연관 섹터를 지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불러다가 얘가 부트 오더를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그랍을 많이 쓰니까 그 그랍을 이제 로딩을 해주면 그 그랍 부트 오더가 뜨게 되는데요. 이 MBR에서 해주는 게 이제 부트로더 이런 거 메모리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부트로더 쪽에 이제 제어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부트로더가 그랍이 실행이 될 때 그 그랍은 여기 보시다시피 etc의 grub.d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이 그림이 하나 나오고 이제 그림 없어요, 진짜. 네, 이 그랍 부트로더를 제가 캡처되는 거 이것도 구글 이미지에 있는 거 하나 따왔는데요. 컴퓨터를 부팅하는 거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대부분 캡처하는 버추얼 머신 같은 거 띄워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그냥 구글 이미지에 있는 거 복사해서 네, 그룹 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네, 그랍이 실행이 되면 부트의 그랍이나 그랍 conf 설정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어떤 메뉴로 설정해서 부팅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메뉴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뭐 잘 아시겠지만 윈도우랑 뭐 리눅스 같이 듀얼 부팅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설정을 하면 자기가 설정한 그 어떤 커널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딩을 해주고 그라하게 하는 일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커널로 넘어오게 되겠죠. 뭐 제가 윈도우도 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리눅스 커널의 제어권 넘어오는데요. 네, 리눅스 커널 자체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압축된 커널이에요. 리눅스 커널이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뭐 요즘 얼마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10메가 정도 되지 않을까 압축을 안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그게 BG 이미지라고 해서 압축이 된 커널 이미지를 대부분 실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널을 올린 다음에 그 커널 자체가 압축 푸는 루틴이 들어있어요. 커널에. 그래서 이렇게 커널이 압축을 풀어줘요. 그 압축을 풀면 그 압축 커널된 풀린 위치로 얘가 다시 점프를 합니다. 그 점프 좀 어렵죠, 내용이? 아니요. 네. 재밌어요. 좀 지루할 거예요. 텍스트밖에 없어서. 예, 일단은 압축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없나요? 커널 어떻게 하고 커널 컴파일 이런 거 안 하셔야 잘? 안 하는 사람이 최소 반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밥 먹듯이 커널 컴파일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뒤에 소스도 나오거든요. 예, 커널 점프, 압축을 풀고요. 그 다음에 압축 풀린 대로 점프를 해요. 그러면 압축 풀린 대로 점프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모든 것들을 또 다시 재초기화를 해요. 그 아까 그 바이오스에서 처음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지가 알아서 또 다시 커널에서 다시 뭐 이니셜라이즈 하고 또 뭐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있으면 뭐 다시 로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럽트 및 메모리 스케줄러 등 뭐 이런 컴퓨터 아키텍처 용어들이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여러분 많이 쓰시는 게 뭐 EXT4를 제일 많이 쓰죠. 예, 뭐 그런 파일 시스템을 이제 마운트를 해서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되면 그때 이제 이닛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초의 프로그램이에요.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예, 이닛이라는 게 제일 먼저 돌아가고요. 만약에 이닛을 찾지 못하면 커널 패닉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팅이 안 돼. 그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 보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 딱 깔고 나서 뭐 마운트가 안 돼가지고 부팅이 안 되는 막 패닉 메시지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커널에서 이렇게 이닛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뿌려주거든요. 예, 이게 그 소스입니다. 예, 이 커널에 보면 커널의 이닛 밑에 main.c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있는데요.
그 소스가 이제 맨 처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스타트 커널로 와요. 뭐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스타트 커널로 옵니다. 그럼 스타트 커널로 오면 그 스타트 커널 안에 보면 레스트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레스트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다시 커널 이닛이라고 하는 또 함수를 또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닛 언더바 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걔가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닛을 실행을 해주는데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닛이 한 4개 정도를 내가 찾아요. SB의 이닛, 그 ETC의 이닛, 뭐 빈의 이닛, 뭐 빈의 쉘, 뭐 이런 식으로 찾고 그리고 커널 커맨드 라인으로 넘겨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이 이후에 실행이 될 거예요. 이전에 실행이 될 건데 뭐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됐는데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아까 패닉 난다고 했죠. 이 패닉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패닉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패닉이 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해서 이닛을 뭐 실행을 했다 칩시다. 뭐 대부분 다 실행되니까요. 예, 이닛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대부분 이닛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닛 자체가 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5 이닛이 있고 그 다음에 업스타트 이닛이 있는데 시스템 5 예전에 쓰는 시스템 5 이닛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지만 업스타트 이닛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쉽기 때문에 예,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요즘 우분투에는 없기 때문에 예, 이닛 프로세스가 아까 커널에서 호출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닛이 실행이 되면 그 예전에는 etc 밑에 init 탭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모든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정 파일을 뭐 얘가 알아서 뭐 파싱하고 뭐 쭉쭉쭉 해가지고 맨 끝에 로그인 뭐 이런 프롬프트 띄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네, 이거는 지금 데비안에서 쓰고 있는 이니트 파일을 가져왔는데 아마 데비안은 업스타트 뭐 바꿀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이닛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업스타트를 뭐 강제하지는 않고요. 우분투처럼 업스타트 자체를 우분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etc init 파일을 뭐 그냥 이런 파일이, 이런 명태 파일이 있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etc init 탭 파일에서 그 예전에 init 프로세스가 그 런레벨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뭐 가끔 질문 같은 거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뭐 나는 뭐 콘솔로 실행하고 싶은데 X 윈도우가 뜨니 뭐 어쩌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거 맨 처음에 그 ID 앞에 2라고 되는 거를 뭐 5로 바꿔줬거나 그러면 X 윈도우로 뜨고 2로 하면은 이게 콘솔로 뜨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스타트를 가면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업스타트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저 형식 자체는 이렇게 앞에 꼭 반드시 두 자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런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살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내용을 실행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 이니탭의 이제 형식을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ID랑 런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샵으로 앞에 시작하면 이제 주소로 인식을 해서 그 라인을 이제 실행을 하진 않게 되죠. 그리고 런레벨은 0번부터 6번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런레벨 0번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싱글 모드가 1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6번은 리부팅 할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예전 기록을 거슬러 보면 2번, 3번, 4번은 이제 멀티 유저 엑스윈도우 아닌 멀티 유저 네트워크 되는 그럴 때 쓰고 5번은 다 되면서 엑스윈도우가 되는
그럴 때 이제 런레벨을 5번으로 바꿔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내용을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여기서 내가 이제 디폴트 런레벨을 2번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저렇게 id 콜론 2 해가지고 init 디폴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si라고 해서 sys init의 약자죠, si.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런레벨이 없잖아요. 런레벨이 없는 거는 모든 런레벨이 다 공통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sys init이 실행되고 그때 이제 etc의 init의 rcs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럼 그 스크립트 파일이 뭐 기본적인 파일스템 처리를 초기화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런레벨에 따라서 내가 이제 etc의 init의 rc라고 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인자 있잖아요. 0, 1, 2, 3, 4, 5, 6 이렇게 이 인자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레벨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디파인 되어 있고요. RC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다 똑같은 RC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뭔지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그 각자 실행 레벨 뭐 이제 예전 거니까 설명만 드리면은 예전에는 ETC의 RC의 N은 그 숫자거든요. 몇 번 런레벨이다. 그 숫자 뭐 쉽게 예를 들면 2번 런레벨로 할게요. 2번 런레벨 RC2.d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또 여러 개의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그 스크립트들을 쭉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줘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안에는 다 심볼릭 링크 파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심볼릭 링크 파일에 그 맨 앞에 글자가 S로 시작하냐 K로 시작하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S로 시작하면은 그 부팅할 때 그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스크립트가 되고요. K로 시작하면은 이게 셧다운 할 때 종료할 때 실행하는 시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두 자리 정도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이제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실행하겠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뭐 내가 뭘 먼저 실행하고 뭘 나중에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거 이제 컨트롤 알트 뭐 이런 거 키보드 상에서 누르게 되면 그런 어떤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이 우분투에서 뭘 실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는 sbin의 셧다운에 -t1에 뭐 a에 뭐 r now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커맨드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셧다운이 되겠죠, 컴퓨터가. 예, 여기가 이제 거의 맨 마지막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ge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get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 로그인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get의 뭐 인자가 뭐 38400, 뭐 tty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건 이제 보레이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터미널로 들어가겠다 하는 그 내용인데 뭐 아시겠지만 컨트롤 알트 F1, 2, 3 이런 거 누르면은 터미널이 막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얘를 아까 2번 런레벨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2번 런레벨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두 다 이가 있기 때문에 다 그 터미널이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컨트롤 알트 F 1, 2, 3, 4, 5, 6 하면 이게 이런 터미널이 다 실행이 돼서 로그인을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번, 3번이 아닌 뭐 다른 런레벨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안 나오고 뭐 다른 이런 창은 안 나오고 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5번이면 그 터미널 하나만 있는 거고 뭐 여기 그건 안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 대부분 5번은 X 윈도우니까 X 윈도우가 뭐 바로 실행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6개 가상 콘솔이 실행된다는 내용, 그리고 게티 명령으로 해가지고 로그인을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액션에 리스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옵션은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로그인하고 나오면 로그아웃 하면은 또 게티가 실행돼 있고 또 게티 로그인이 계속 실행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해주는 그런 액션을 실행해주는 그런 거고요. 예,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아요.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벌써 업스타트 이니시죠. 좋습니다. 예?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업스타트 이닛은 아마 지금 오븐투를 쓰고 계시면은 맨 페이지에 보면은 맨 한 칸 띄고 숫자 5 한 칸 띄고 INIT 이렇게 딱 치면은 그 맨 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업스타트 이닛에 대한 맨 페이지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번역을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보면 조금 번역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 번역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대략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그냥 제가 여기 몇 개 써놨거든요. 그 업스타트 이닛이 나온 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부팅을 빨리 해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냐면 아까 그 시스템5 이닛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실행하고 그게 끝나야지만 그 다음 시퀀스를 실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팅하는데 절차를 반드시 꼭 걸쳐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그 우분투 자체도 뭐 아시겠지만 우분투 TV나 뭐 이런 식의 뭐 핸드헬드 제품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쪽에 어떤 모바일 쪽에 이제 쓰이게 될 건데, 모바일이나 뭐 다른 쪽에 인베디 쪽에 쓰이게 될 건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부팅 이슈가 상당히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핸드폰 한번 껐다 켰는데 막 2, 3분씩 걸리고 그러면은 집어 던지겠죠, 사람들이. 집에서 TV 딱 켰는데 TV가 부팅하는데 한 20초 걸리는 거예요. 2, 30초. 딱 그러면 바로 들어와야지 TV인데. 그럼 승진하잖아요. 막 리모컨 던져야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든 개선해보고자 해서 아마 그 우분투 진영에서 만든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분투에서 만들었지만 실제 그 여러 군데 배포판에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뭐 몇 군데 봤더니 아마 데비안 쪽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페도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수세나 맨드레이크 이런 쪽에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센트나 이런 쪽에. 아마 그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아직 부팅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 서버 쪽에 이런 쪽에는. 그래서 아마 기존의 관리자들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냥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스템 5 이닛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용자 중심의 어떤 데스크탑 기반의 리눅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부팅해서 화려한 UI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업스타트 이닛을 개발한 것 같아요. 예, 맨 밑에 나온 얘기 보면 이벤트 기반으로 이닛이 동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벤트 기반이기 때문에 막 프로세스가 막 떠요. 지맘대로 쭈쭈쭈쭈 막 떠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나 끝났어 하는 이벤트를 받으면 그때 이제 종료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부팅 해보면 되게 빨리 되지 않아요? 두둥 하는 게 한 10초면 나오지 않아요? 내 거만 그런가? 이거 이닛을 아마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아마 바꿔보면 되게 느릴 거예요. 아니면 옛날 배포판을 쓰셔도 되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아마 6.10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시스템 5를 그 우분투 6.10부터 업스타트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12.04잖아요. 거의 6년이나 지났는데 국내에는 이걸 가지고 되어 있는 다큐멘트가 한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완전 미친 줄 알았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씩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업스타트 우분투 ORG인가?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다큐멘트가 있고요. 그 쿡북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PDF로 보니까 한 1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DOC 문서로 해서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킬을 좀 알아야 그걸 분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것도 좀 쉬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조사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이걸 마련했고요. 예, 기존에 그 시스템5랑 호환성을 가지기 위해서 ETC의 init.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 그 예전에 실행했던 뭐 쉽게 얘기하면 etc init의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리스타트 하면 네트워크가 뭐 내려갔다 올라오고 뭐 삼바 이렇게 해서 리스타트하면 삼바 서비스가 내려갔다 오고 뭐 아파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MySQL. 이게 이제 기존 것들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걸 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말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원래 이제 업사트에서 제안한 그런 시스템 서비스를 죽였다 살린다고 할게요. 그냥 킬이랑 스타트 하잖아요. 죽였다 살릴 때 리스타트 할 때는 다른 방식이 있더라고요. 서비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리스타트 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ETC의 init.d라고 하는 거는 예전 거고 ETC의 in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또 새로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업사트를 쓰면서 나오는 저 디렉토리고요. 저 디렉토리 안에 자기가 또 서비스할 것들을 쭉 CONF 파일로 넣어두면 그 CONF 파일을 읽어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쭉 패러럴하게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아시다시피 텍스트 파일이니까 뭐 chmod 뭐 75 뭐 이런 식으로 권한 같은 거 안 받고 있으니까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아마 644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644라고 하고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예, etc init.d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스템5 호환성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서비스에 한칸 띄고 이제 컵스라고 하는 저 데몬이 있는데 혹시 컵스라고 하는 데몬 뭔지 아세요? 예, 프린터 하는 거잖아요. 그 프린터 하는 거를 저렇게 해주면은 그 스탑을라는 명령을 내주면은 저 컵스가 종료가 되고 스타트하면 다시 러닝이 되고요. 리스타트하면 다시 리스타트 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커맨드 라인을 쓰는지에 대해서 커맨드 라인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용은. 예, 이게 이제 맨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을 좀 하다가 말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나온 내용이 또 중복될 수도 있어요.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예. 업사트 init 데모는 etc의 init 디렉토리 있는 파일 아까 service.conf 파일을 이제 읽어가지고 실행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이제 얘가 이벤트 기반이라 그 데몬으로 떠 있고 그거를 그 내가 액션이 데몬이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거를 통지를 받는 식으로 했는데 그 통지를 해주는 게 notify라고 하는 그 저 가로 열고 7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의미를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저건 이제 맨 페이지 그거예요. 맨 한 칸도 7, 그 다음에 notify 하면은 그 7번이 나오고요. 뭐 맨 페이지 뭐 0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맨 페이지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은. notif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notify를 이용해서 어떤 식의 이제 이벤트가 변화가 됐는지, 내가 실행이 다 됐는지, 잘 됐는지, 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날라오고요. 그 디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여기 도입이 됐어요. 뭐 아마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뭐 디버스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 디버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번역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유추해 볼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스템 서비스 같은 것들은 슈퍼유저만 이제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디포스를 통하면은 그 일반 유저가 디포스를 통해서 시스템 서비스를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보면. 이걸 이제 제가 영어를 거의 직역하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예요. 디포스를 쓴 이유가 일반 유저 보면 일반 유저의 작업들을 일반 유저가 아닌 일반 유저가 디포스에 위임을 해가지고 디포스가 그런 시스템 서비스들에 대해서 처리를 쭉 해주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저희 정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아까 나왔던 거에 좀 더 세부 내용인데요. 아까 그 ETC의 IIT 밑에 어떤 서비스.conf 파일이 있어서 그 서비스를 실행을 쭉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이름으로 .overrid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게 되면 그 override 파일에 의해서 재정의가 돼요. 서비스를 자기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overrid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면. 그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저 컴포 파일을 지워라, 뭐 이동시켜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재정의하고 싶으면 .override라고 하는 파일을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면 자기가 그런 시스템을 재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제가 이미 웹페이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거 웹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로딩은 conf 파일이나 어떤 override 파일을 로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부팅 하잖아요. 아까 이니트에서 부팅하는 거랑 이 업스타트랑 부팅하는 거랑 부팅하는 방법 자체가 이벤트 방식이랑 완전 틀린데,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게 어떤 시퀀스로 얘는 부팅이 되나, 우분투에서는. 그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빨라지는 건가.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온 게 저거거든요. rc-sys-init이라고 하는 작업 그런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그 아까 etc in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가보면 저 설정 파일이 있어요. 저 설정 파일을 좀 까서 본 거고요. 저 까서 보면은 start on file system and 뭐 network device up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저런 내용이 저런 서비스들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저 sys init 실행될 때 파일 시스템과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저 인터페이스 에러는 아시죠? 루프백 디바이스랑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 조건이 만족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얘가 실행하고 싶은 업스타트의 RC, sys init 작업이 실행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좀 밑에 쭉 내려가 그 소스 내용을 좀 보시면 설정을 보면 tel init 2라고 하는 저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뭐냐면 런레벨 2번으로 실행을 하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런레벨을 etc init 탭 파일에서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꾸나,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 파일 열어서 보시면은 저기 런레벨이라고 이렇게 뭐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대문자로 이게 디파인이 다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풀어 쓴 건데 아무튼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분에서 바꿔주시면 아마 그 런레벨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디폴트 런레벨을. 네, 디폴트 런레벨을 뭐 저렇게 해서 이벤트가 쭉 발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병렬로 쫙 실행이 돼요. 저때부터 계속 쭉 실행이 되면서 지가 할 일들을 쭉 하죠, 알아서. 근데 거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만족이 되냐 안 되냐에 의해서 이게 서비스를 끝낼지 아니면 뭐 계속 웨이트하고 있을지 아니면 뭐 실패 처리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하고요. 실제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는 게 뭐 저도 이제 자세히 다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아까 ETC의 init의 RC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RC2가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RC2가 실행이 되면서 거기 있는 링크 스크립트가 쭉 실행이 되거든요. 그 실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 ETC의 init에 TTY1, TTY2 이런 설정 파일이 있는데
그 설정 파일을 읽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얘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터미널 창에. 근데 제가 얘를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엑스윈도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GDM이나 아니면 XDM 뭐 이런 설정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 파일을 아마 로딩해가지고 병렬로 처리하게 될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어떤 설정 파일에 의해서 설정이 쭉 로딩이 되고 그때 병렬로 쭉 실행이 된다. 중요한 내용은 뭐 그런 거죠. 벌써 끝나네. 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인트 파일이 나는 커널 패닉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이닛 예? 인트 파일이 예. 자주 쓰게 된다면 커널 패닉이 날 수 있나요? 아, 이닛 파일이 자주 쓰면요? 네.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닛 파일을 자주 쓴다고 해서 뭐 파일이 오염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메모리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커널 패닉이 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닛 파일을 조작시켰다 그러면 패닉이 날 수도 있겠죠. 이닛이 실행되다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예. 분도님 오셨는데요? 커널이 이렇게 시작되는 다음에 예. 나중에 개봉을 쓰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커널에서 커널이 된 다음에 고기를 조작해서 문서를 쓸 수는 없어요. 아, 제가 아까 선호를 쭉 설명드렸는데 그때 안 오셔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은 커널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커널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대략 뭔지는 알겠는데 그 업스타트를 조작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닛을 아마 컴파일을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소스를 받아서 소스를 다시 빌드하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SBN의 이닛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생뚱맞게 SBN의 이닛이 나올까요? 커널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파일 시스템이 없는데 SBN의 이닛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니벨 예? 이닛 뭐요? 램디스크 예, 맞아요. 이닛 램디스크나 이런 데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운트를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걸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냥 되면 뭐 얘도 이상한 놈이겠죠. 컴퓨터인데 어떤 시퀀셜한 순서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고 제가 해본 건 뭐냐면 여기다가 S트레이스 아시죠? S트레이스를 걸었어요. S트레이스를 얘가 무슨 함수들을 도대체 호출하나 S트레이스를 한번 걸어서 실행해봤더니 부팅이 되질 않아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메시지가 네 함수가 엄청 많이 호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도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저 이닛을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닛을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커널에 심으신 다음에 처리하시면 돼요. 새로 만드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팀 존스의 아티클을 보면 시스템 5에서 업스타트로 전개할 때는 예. 위험성이 있지만 도진에서 얼마나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시스템 5를 원래 쓰는 시스템에서 업스타트 바꾸는 거요? 예. 그럴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아 저도 바꿔보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잘 몰라요. 업스타트가 어떻게 실행돼서 로gin이 나오는지 정확히 저도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걸 다 아셔야 돼요. 시퀀스를 아셔야지만 이닛에서 업스타트를 바꾸는 게 좀 용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엑스플로이 시스템에서는 예. 서버 아키텍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친밀화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병렬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동의를 하고 있죠. 분명히 하드웨어 장치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할 때 I/O는 예. 한 장치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만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게 중간에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부분이
여러 디바이스, 여러 장치에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가 데몬이 실행이 될 때 내가 이걸 종료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웨이트하고 하는 그런 데몬들도 있거든요. 웨이트를 하고 내가 어떤 이벤트를 받을 때까지 너는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 그 어떤 이벤트가 뜨면 넌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그 아까 ETC 이닛 디렉토리 밑에 뭐 서비스.conf 파일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건문을. 그래서 그 조건문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뭐 바꾸는 것 자체는 시도해볼 만한 작업인데 정상적으로 바꾸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업사트 개념을 다 아셔야지만 바꾸기가 좀 쉽고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있는 대로 쓰기 때문에 예, 뭐 일단 만족하시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네. 예. 그 커먼 패닉이란 메시지가 나올 경우가요. 예, 예. 보통은 지금 아까 INI 그 main.c 파일에 그걸 건드려도 나오지만 예. 보통 그걸 건들지 않고는 나오는 경우가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드라이버 작업할 때 나와요. 하드웨어 디텍션할 때 예. 이게 거기에 기본적으로 출력하지 않으면 예. 그런 이렇게 떠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하나를 읽으면서 메인 C를 마지막에 읽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하드웨어 디텍션이 다 끝나고 예,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 예.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INI 그걸 조정했다면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커널 패닝 메시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루프가 돌거나 예. 커널이 스크롤 되거나 예. 아니면 CL 3.0이라는 치아 기본 실드로 떨어지지 않나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INI 그 main.c 그 커널에서요? 조작을 하면 예, 커널에서. 그렇죠. 예. 커널 패닝이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팬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제가 예. 제 생각으로는 예. 패닝보다는 계속 루프가 돌지 않을까. 아,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조작해서 잠깐 해봤다는 게 있잖아요. 그 에스트레이스를 이닛에다 걸어가지고 했는데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이닛이 계속 실행이 돼요. 근데 언젠가는 멈추긴 하겠죠. 에스트레이스 이닛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한 가지의 예. 예로 엑스트릭트를 넣는데 만약에 엑스트릭트 마크를 넣는 게 아니라 예. 오타를 내거나 예. 인위적으로 내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때 예. 할 경우에 그걸 못 찾을 경우에 아, 못 찾을 경우에는 당연히 패닉이 나죠. 패닉이 메시지가 떨어진다고요? 예. 그냥 단순히 문자를 비교하는 거라서 아마 패닉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실제 소스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소스 그거 자체를 바꿨다는 건 이닛 부분만 바꾼 거지 커널 소스 전체를 바꾼 건 아니죠. 예. 좀 지루했던 강의, 그림 딱 2개밖에 없던 강의 들려주셔서 혹시 질문 더 없으시죠? 30분 채운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을 혼자서 공부하신 거예요? 예. 가능해요, 그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pstart.ubuntu.org라는 사이트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업스타트 개론이 있고요. 쿡북이 있어요. 쿡북. 그 쿡북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PDF로 그게 한 1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가 한 반 정도 봤어요. 내용. 정확하게는 업스타트.ubuntu.com. 네, 어쨌든 뭐 정확히 감사합니다. 정확한 지적. 어쨌든 그 사이트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업스타트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려고 해도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닛, 그러니까 시스템5 이닛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내용이 좀 이해가 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스템5 이닛을 뭐 업스타트 이닛으로 바꿨다. 근데 시스템5 이닛 자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예. 네. 그 이닛 프로세스예요. 예. 유대부 관련 실행도 같이 네,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부 데몬이 뜨고요. 그게 아마 디버스나 이런 쪽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디버스.com. 네, 디버스 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요. 그 또 한 가지 그 무슨 화면인가 뭐 나오잖아요. 처음에 부팅 화면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예, 폴리머스인가? 예, 그것도 다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닛을 알면 어떤 우분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자기가 좀 쉽게 핸들링이 가능할 거예요. 예, 좀 더 하시려면 커널도 좀 보시면 좋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